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창 꽃다운 20대 후반 최지민이라고 해요. 제가 제 입으로 한창 꽃다운 나이라고 소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사실 그 말은 저희 엄마가 제게 밥 먹듯이 하시는 말씀이랍니다. 저는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랑만 살고 있거든요. 엄마가 혼자 저를 키우긴 하셨어도 물려받은 재산도 좀 있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기 때문에 딱히 고생하며 자랐다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오히려 누릴 만큼 누리며 풍족하게 살았죠. 엄마가 저 키우는데 엄마 인생 다 쏟아부었다거나 저만 보고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했을 때 엄만 그걸 못마땅해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저한테 걸핏하면 그 꽃다운 나이, 한창 좋을 나이에 무슨 결혼이냐고 하고 싶은 거 실컷 더 하고 결혼해도 된다고 하시면서 좀처럼 결혼 허락을 안 해주고 계신답니다. 제 예비 신랑은 저랑 동갑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남들한테 소개할 때 어깨 으쓱해질 만한 뭔가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 친구들만 해도 전문직 남친이네. 남친 집안이 어떠네. 최소 대기업쯤은 다니는 남친이라도 되어야 친구들 앞에 내어놓고 자랑하고 그러고 있지만 저는 평범한 제 예랑이가 꿀린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허세 없이 소탈하고 진정으로 저만 위해주는 예랑이가 자랑스럽기만 해요. 그러니 친구들에게는 물론이고 엄마에게도 자신 있게 예랑이를 소개했는데 엄마는 그런 예랑이를 엄청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거죠. 예, 지민아, 너 엄마한테 속물이네 뭐네 그런 소리 하지 마. 솔직히 뭐 하나 볼 게 있어야 말이라도 할 거 아니야. 걔 하나만 놓고 봐도 직업이면 뭐며 그다지 내세울 거 하나 없어서 탐탁 짜는데 심지어 이혼 가정에 홀심어? 아이고, 어느 엄마가 딸을 그런 집에 시집 보내고 싶어 하겠니? 엄마, 너무 그러지 마. 나도 뭐 편모수라 아냐. 그게 걔 잘못도 아닌데 그런 걸로 그러면 어떡해? 어머머, 얘 좀 봐. 우리 집은 이혼 가정은 아니지. 아빠가 돌아가신 거 아니야? 이혼 가정이랑 아빠 돌아가신 거랑 같아? 아무리 이혼 가정이 많다고 해도 그렇다고 문제 있는 가정이라는 건 맞는 거지 뭐. 그거 아니라고 할 수 있어? 엄마, 너무 그러지 말고 좋은 점을 좀 봐주면 안 돼? 그 나이에 허세도 없고 착실한 애야. 그리고 나만 좋아하잖아. 어우, 야, 됐다, 그래. 그렇게 보고 어떻게 하니? 그리고 내가 정말 이런 말까지는 안 하고 싶지만, 걔네 집안 형편도 영 그렇다며. 어머니가 식당 하신다고 했나? 뭐 보나마나 가게도 월세 내가면서 하는 장사일 거 아니야. 하여간 우리 엄마 귀신이야.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 난 그냥 식당 하신다고만 했던 것 같은데 말이야. 척하면 척이지. 내가 너를 몰라? 식당 건물이라도 갖고 있고 하다못해 그럴듯한 식당만 됐어도 네가 벌써 자랑했을 거 아니야? 아무 말 없는 거 보면 빤한 거지 뭘. 아이 못 말려 엄마. 그래도 자꾸 단점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좋게 좀 봐줘요. 정말 좋은 애야. 뭐 하나라도 성에 차는 게 있어야 말이지.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 아니야. 뭘 보고 예쁘게 봐줄까? 응? 얼마 전에 어머니가 하시는 식당이 TV에도 나왔어. 엄마 내가 링크 보내줄 테니까 한번 봐봐. 어머니가 인상도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 어디 봐? 아유 케이블이네. 이거 뭐 인기 있는 방송도 아니지 않어? 그래도 방송이 무서운 거지. 대를 이어 손맛을 간직한 식당으로 소개된 거란 말이야. 앞으로 입소문 나서 식당도 대박 날 거니까 어디 두고 봐요. 저는 어떻게든 엄마를 설득해 빨리 결혼하고 싶었기 때문에 예랑이랑 예비 시모의 좋은 점을 어필하는데 여념이 없었어요. 그러니 작은 거라도 자랑할 일이 생기면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자랑하곤 했죠. 그렇다고 제가 엄마한테 잘 보이겠다는 욕심에 과장하거나 거짓말을 한 것도 없고 다 사실이었어요. 엄마 말처럼 그다지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방송이라는 게 힘이 있긴 있더라고요. 방송 보고 다녀간 사람들이 SNS에 후기도 올리고 그게 또 2차, 3차 홍보 효과를 내며 장사가 점점 잘 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다 금방 부자 되는 거 아니냐며 해맑게 웃는 예비 시모의 말이 빈말이 아니다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장사가 좀 잘 된다 싶으니 건물주가 욕심을 내더라고요. 재계약을 앞두고 보증금이랑 월세를 터무니없이 높게 부른 것인데 예비 시모의 식당이
젠트리피케이션 영향을 받는 동네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보증금이랑 월세를 올려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장사 잘 되는 것을 보고 그러는 게 분명했죠. 보증금 월세 올려내겠다고 하면 내라는 거고 그게 아니면 가게 비우고 나가라는 건데 그럼 그 자리에서 그 가게 그대로 지들이 장사를 할 생각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수가 빤히 보여서 너무 화나고 약 올랐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걸 감당할 수 없었던 예비 시모는 내쫓기다시피 식당 뺏기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그 충격으로 70대인 시외조모는 쓰러지기까지 하셨고요. 그 식당은 예비 시모와 시외조모가 함께 일군 거거든요. 예비 시모 가게가 방송을 탔던 것도 시외조모로부터 예비 시모에게 2대째 손맛을 이어가며 2대가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 것으로 선정이 됐던 거니까요. 시외조모는 연세가 많으셨어도 전반적으로 건강한 편이셨지만 심장이 안 좋으시다 보니 크게 충격을 받거나 지나치게 흥분하면 무리가 올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하셨는데 식당을 뺏겼으니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가게에서 쫓겨난 충격으로 쓰러지신 시외조모는 화병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남친의 외조모가 저를 손녀딸처럼 예뻐해 주셨기에 저도 할머니 하면서 많이 따랐던 분이셨거든요. 그런 예비 시외조모가 돌아가셔서 저도 충격을 많이 받았고 또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장례 내내 빈소를 지키고 장지까지 따라갔다가 집에 갔더니 엄마는 그런 잭에 못마땅하다는 걸 그대로 드러내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집 며느리도 뭣도 아닌데 사흘 내내 거기 가서 앉아있더니 장제까지 따라갈 건 또 뭐야? 아유 내가 정말 못 살아. 너 때문에 속 터져 죽겠다고. 엄마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차갑고 매정할 수가 있어? 아무리 마뜩잖아 했어도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사윗감으로 인정도 제대로 안 해줬으니 조문 안 온 걸로 뭐라 하진 않겠지만 나를 얼마나 예뻐해 주셨던 분인지 몰라. 나도 지금 너무 슬프고 힘들단 말이야. 아, 네가 그렇게 마음 약해 빠졌으니 내가 속이 터져 죽겠다는 거 아니야. 네가 그나마 내세우며 자랑하던 그 식당까지 뺏겨서 이 사달이 난 거 아니니? 아유, 이제 정말 더는 그냥 못 보겠어. 그만 헤어져. 엄마, 진짜 너무한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데 어쩜 안 됐다는 말 한마디 없이 헤어지랄 소리부터 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안 됐다는 말 100번도 더 할 수 있지. 근데 그딴 말이 무슨 소용이야? 그 집도 산 사람은 살궁리를 해야 할 텐데 식당도 저렇게 되고 그 남자의 직장도 변변찮은데 그 월급으로 지 엄마까지 먹여 살릴 수나 있어? 엄마, 정말 이렇게 속물스러운 사람이었어? 우리 집은 가질 만큼 가졌잖아. 그럴수록 마음을 좀 넓게 가지면 안 되는 거야? 네가 이렇게 순진하게 구는데 아유 엄마라도 정신 차려야지. 결혼해서도 지 엄마 생활비 지가 줄 거라 그러더니 말이야. 아이 고생이라고 모르고 자란 네가 그런 집에 시집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엄마의 말로 고생 한 번 안 해보고 살았으니 어렵지만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뭘 알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사람을 무시할 수가 있어? 네가 뭐라고 해도 어림없어. 네가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해서 천지분간 못하니까 엄마가 이런 말까지 하게 되는 거 아니야. 너도 잘 생각해봐. 그럼 엄마 말이 다 맞다는 걸 알게 될 거야. 형편이 넉넉하진 않아도 누구보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고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 엄마가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정말 왜 이래? 아, 내가 좋다고 하잖아. 그놈이 너 부잣집 딸인 거 알고 만나는 거 아니야? 사람이 작정하며 좋은 사람인 척하는 거 그거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야. 연애하는 몇 년 잘해주면 네 재산 지꺼대고 팔자 펴는 건데 그거 못 해주겠어? 엄마 정말 왜 이래? 어디까지 할 거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는데 그렇게밖에 말 못해? 그런 식으로 모욕까지 해야 시원해. 네가 어디 하자 있는 애도 아니고 얼굴 예쁘지 성격도 뭐 그만하면 착한데 너 같은 애 비유 맞추는 건 식은죽 먹기지. 아무것도 모르고 좀 잘해준다 싶으니까 넘어간 거 아니야? 남자애 때문에 너 지금 엄마한테 이렇게 소리 지를 일이야? 저는 예비 시외조모 장례 치르고 가뜩이나 마음도 좋지 않았는데 엄마는 그렇게 나오지. 엄마한테 너무 실망했고 예랑이의 진정성까지 무시하며 얘기하는 걸 들으니 엄마랑 더 얘기하기도 싫어졌어요.
엄마랑 그렇게 싸운 뒤로 저는 엄마랑 연락도 안 하고 한참을 지내게 됐습니다. 제가 미술을 전공하고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고 있었는데 화실 근처에 잠깐씩 쉬기도 하고 그럴 요량으로 작게 제 공간을 따로 만들어둔 게 있었어요. 거기서 먹고 자며 집에도 안 들어갔던 거예요. 그렇게 몇 개월이나 엄마랑 냉전을 벌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병원이라며 전화가 와서 엄마가 쓰러졌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서 가보니 쓰러진 후유증으로 편마비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외가가게가 그렇기도 하고 평소 식습관도 좋은 편이 아니라 고혈압, 고위험군으로 약을 계속 드시고 있긴 했는데 결국 이렇게까지 된 거였어요. 편마비가 온 엄마는 돌봐주는 사람이 항시 옆에 있어야 했기에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간병인을 계속 돕고 퇴원 후에도 요양보호사를 써야 했어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건 평일 4시간 정도로 월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었지만 엄마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본인 부담금이 얼마가 되어도 좋다고 하루에 2~3명 주말에도 근무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 신청을 해서 도움을 받았죠. 문제는 깐깐하고 까탈스러운 저희 엄마 그 성질을 버티고 받아낼 사람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길어야 1~2달, 짧게는 며칠만 해도 다 그만두고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저희 엄마가 편마비 환자라 말하는 게 좀 어눌하긴 했어도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서 그 특유의 독설은 여전했거든요. 그러니 요양보호사들도 혀를 내두를 수밖에요. 딸인 저조차도 그런 엄마를 감당하는 게 버거운데 누가 그걸 받아주겠냐 싶었고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센터에서는 요양보호사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런 식이면 더 이상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소리까지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가 아무리 반대를 하고 나섰어도 저는 여전히 얘랑이랑 잘 지내고 있었고 또 예비 시모와도 자주 왕래하며 친하게 지내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는 사이였어요. 그러니 예비 시모한테 그런 엄마의 상황을 털어놓으며 하소연을 하기도 했죠. 그랬더니 예비 시모가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 지민아, 너희 어머니 그렇게 되신 걸 두고 이렇게 말하려니 좀 그렇긴 한데, 이건 무슨 운명도 아니고 어떻게 이러니?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식당 그렇게 되고 나도 뭐 할 수 있는 일 없나 찾다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일을 다니고 있잖아. 너희 엄마 간병 내가 맡아서 하면 되지 않겠니? 어머,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라 그저 저희 엄마 때문에 답답해서 하소연을 한 것뿐이에요. 아유, 그래 알아. 네가 그럴 작정이었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부탁을 할래지. 내가 너를 몰라? 그냥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래.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어머님께 저희 엄마를 부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봤고 아무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내가 지금 일하러 가는 곳이 집에서 너무 멀고 버스도 몇 번 갈아타야 해서 영 불편했는데 잘 됐어, 잘 됐어. 생판 남 돌보는 것보다 그래도 가족 될 사람 바깥 사돈도 아니고 안 사돈이니까 그런 사이에 돌보고 돌봄 받고 그러면 서로 좋지 뭘 그래. 나는 좋기만 하다 얘.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전개라 몹시 당황했었는데 제가 당황한 기색이 무색하게 예비 시모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거예요. 예비 시모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려고 해도 저희 엄마 성격을 제가 잘 아니까 괜히 예비 시모한테 함부로 굴고 쓸데없는 말을 해서 관계가 더 나빠지게 될 것이 걱정됐고 그러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될까봐 꺼려졌지만 예랑이까지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나서며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오겠다는 요양보호사도 없어서 달리 대안도 없었으니 예비 시모에게 엄마를 부탁하기로 하고 엄마에게도 예랑이 어머니가 엄마를 돌봐주실 거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엄마는 좋지 않은 내색을 하며 예비 시모를 쳐다보길래 예랑이와 예비 시모를 잠시 엄마 방에서 나가게 하고 엄마한테 정색하고 말했죠. 엄마가 지금 그렇게 못마땅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볼 입장이 아니야. 막말로 지금 엄마가 사랑 가를 처지가 아니고 오히려 부탁해야 할 판이라고 알기나 해? 어머니는 무슨 얼어 죽을. 너 엄마 모르게 시집이라도 갔니? 그놈의 어머니 소리 좀 집어쳐.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해? 엄마가 지금까지 쫓아낸 요양보호사가 몇 명인 줄 알아? 센터 사회복지사 말이 이제 우리 집에 엄마 봐주러 오겠다는 요양보호사도 씨가 말랐다고 하더라. 당장 와주겠다는 사람이 없다는데 어쩔 거야. 내가 부탁을 해도 할 판인데 엄마 사정 아시고 먼저 나서서 도와주시겠다고 한 걸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고. 무슨 이깟 걸로 부탁식이나. 얘, 돈 더 많이 준다고 해봐라. 오겠다는 사람 줄을 설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가 아직 상황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사회복지사랑 전화 연결시켜 줄까? 그분 말 들으면 믿을 거야. 엄마, 진상이라고 이미 소문 다 났대. 요즘 그런 거 참으려는 사람 없어, 엄마.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이러는 거야, 정말. 엄마 상황이 그렇다는 거나 잘 아시고 행여나 어머니한테 무례하게 굴거나 이상한 소리 할 생각도 하지 마.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성질을 냈더니 엄마도 본인이 쫓아낸 요양보호사가 한둘 아닌 것도 알고 며칠 만에 못하겠다고 했던 사람들까지 있었으니 제 말이 틀린 말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어서 반박도 못하고 그저 분해서 불그락푸르락 성질 사기며 저를 째려보기만 하던데 그래봤자 어쩌겠어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예비 시모가 저희 집에 와서 엄마를 돌봐주기 시작했는데 정말 정성스럽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간 요양보호사를 여러 명 겪으면서 커리큘럼이 있고 매뉴얼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사람을 많이 타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 사람들이 저희 엄마를 힘들어하는 거랑 상관없이 제 입장에서도 마음에 드는 사람, 괜찮다 싶은 사람, 그렇게 저절로 점수가 매겨지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모는 진짜 제가 보아온 그 여러 명의 요양보호사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지런하고 깨끗하게 엄마를 돌봤고 그러면서도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고 항상 웃는 얼굴로 엄마를 살갑게 챙겼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좀 그런데 엄마가 대소변도 혼자서는 해결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전 요양보호사들이 올 때도 기저귀 사용을 하셨어요. 그분들도 사람인지라 기저귀 처리하실 때는 어쩔 수 없이 표정이 달라지곤 했고 대소변을 혼자 처리하지 못할 뿐인지 정신은 누구보다 말짱하고 또 그 어떤 사람보다 자존심 센 저희 엄마가 그걸 보면서 기분이 어땠을까 싶었죠. 그런데 예비 시모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저희 엄마도 전혀 불편하거나 민망해하지 않게 능숙하게 기저귀 처리도 하셨고 장갑 한 번 끼는 걸 본 적도 없어요. 예비 시모는 장갑 낀 손이 피부에 닿는 느낌이 얼마나 싫은 건데 하며 맨손으로 다 처리하고 엄마 뒤처리도 다 맨손으로 하시더라고요. 기저귀 답답하지 않냐고 침대에서 누워서 쓸 수 있는 변기 같은 것도 본인이 주문해서 한번 써보라고 하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일 어렵고 힘든 부분이 대소변 처리 부분인데 그 부분을 그 정도로 하셨던 것이니 엄마 씻기거나 먹이는 것 또한 정말 세심하게 잘 챙기셨던 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렇게 하루 종일 엄마 옆에서 딸보다도 살갑고 다정하게 엄마를 보살피는 예비 시모를 보며 엄마도 차츰 마음을 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까지 하는데 어떻게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결국 엄마는 예랑이와 저의 결혼을 허락했고 저는 예랑이와 행복한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답니다. 제가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엄마는 저희 친오빠한테 엄마가 가진 건물 하나를 증여했어요. 사실 그 건물은 원래도 오빠가 맡아서 관리하던 다세대 주택 건물로 오빠가 물려받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으니 저는 전혀 불만이 없었고 오히려 오빠에게 좋은 일이니 잘 됐다고 축하해줬어요. 그동안 오빠가 그 건물 관리하면서 고생도 많이 했거든요. 건물이 낡아서 걸핏하면 수리할 때가 생겼는데 나중에는 오빠가 어지간한 건 다 배워서 직접 수리하기도 하고 정말 애정을 갖고 관리했던 건물이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엄마도 망설임 없이 증여를 했을 것이고 저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건물을 통째로 오빠에게 증여했다고 해서 제 목 다지며 서운한 마음도 없었어요. 오빠가 충분히 받을 만하다 생각했던 거니까요. 오빠랑 결혼해서 새언니도 그 건물 같이 관리하느라 고생 많았는데 오빠가 그 건물 증여받으면서 새언니는 그 건물 근처에 작은 가게도 하나 열게 됐어요. 그리고 조촐하게 개업식도 한다고 해서 제가 모처럼 예비 시모도 바깥바람 좀 쐬시라고 예랑이랑 같이 모셔갔던 거예요.
그렇게 축하 인사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예비 시모랑 예랑이도 저와 오빠, 새언니가 하는 얘기를 듣고 오빠가 근처 다세대 주택 건물을 엄마로부터 증여받았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예요. 아유, 세상에. 이 동네에 이런 골목이 다 있었네. 어떻게 이런 곳을 다 찾아냈어요, 그래? 역시 젊은 사람들이라 다르네. 지민이 오이키 언니가 감각이 보통이 아니야. 아이, 별 말씀을요. 가찬이세요. 저희 남편 건물이 근처에 있어서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저도 이런 데가 있는 줄 몰랐어요. 건물? 아, 친정 오빠가 건물이 다 있어요. 세상에, 젊은 나이에 성공하셨네. 축하해요. 아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관리만 하던 건데 이번에 어머니가 증여를 해주셨어요. 이제 더 책임 가지라는 뜻으로 주신 거죠, 뭐. 예비 시모가 오빠가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그렇게 알게 됐는데 건물 얘기가 나올 때 눈을 반짝이던 예비 시모의 모습을 언뜻 보면서 저도 모르게 예비 시모 눈치를 살피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예비 시모나 예랑이에게도 전혀 하지 않고 있었으니 두 사람의 반응이 궁금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증여 얘기가 나오니 특히 예비 시모의 얼굴이 많이 달라지는 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개업식에 들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비 시모랑 예랑이가 잠깐 이야기 좀 하자길래 근처 카페로 가려고 했는데 남들 있는 데서 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라며 시댁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길래 남들 이모까지 생각하나 싶어 좀 긴장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댁에 가서 자리 잡고 앉았는데 예비 시모가 처음에는 엄청 뜸을 들이며 돌려 말을 하더니 결국에는 오빠가 증여받은 그 건물 얘기를 꺼내더군요. 아이, 그럼 너희 친정엄마가 최근에 그 건물 증여부터 시작해서 재산 정리를 본격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야? 오빠한테는 그 건물 주시고 너한테는 뭘 주신다고 하셨어? 너도 건물이나 집 같은 거 증여받은 거야? 그 말을 하던 예비 시모의 그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탐욕이 드글드글한데 그걸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지만 한껏 기대를 하는 걸 감출 수 없는 그 표정 말이에요. 아니요, 저는 건물이나 집을 증여받을 건 없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 예비 시모는 실망감과 당혹감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더라고요. 아니, 요즘 세상에 아들, 딸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왜 아들한테만 건물을 주시는 거야? 딸이 시집 가는데 그래 맨몸으로 보내겠다 이거야? 그런 식으로 예비 시모의 표현이 다소 거칠어지기 시작하던데 그래도 저는 일단 참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렇잖아도 오빠한테 증여하시면서 엄마가 제 의사를 물어보시긴 하셨어요. 도와주겠다고도 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거절했어요. 저희끼리는 이미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저는 부모님 도움 없이 저희끼리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정도로 소박하게 시작해서 하나하나 살림 채우고 늘려가는 재미로 살고 싶거든요. 우리 둘 다 직업 갖고 돈벌이 하고 있는데 부모 도움 없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려고요. 그랬더니 예비 시모는 물론이고 예랑이까지 이제 완전 본색 드러내고 개거품을 무는 겁니다. 예비 시모가 먼저 눈 뒤집어져서는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뭐? 네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아, 왜 준다는 걸 안 받겠다고 하는 거야?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당장 너희 엄마한테 생각 바뀌었다고 말하고 뭐라도 받아내. 아이, 받아오란 말이야. 네? 아니, 무슨 어머니, 그건 무리시죠. 그리고 저는 그럴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힘으로 살고 싶다고요. 요즘처럼 살기 어려운 세상에 니들 둘이 벌어봤자 얼마나 번다고? 평생 빚 갚으면서 살 거야? 살 집이라도 하나 받아놓고 시작할 생각을 해야지. 무슨 대단한 소리야? 그게 뭐 똑똑하고 의식이 있는 건 줄 알아? 이거 헛똑똑이가 따로 없네. 어림없는 소리 말고 글쎄 뭐라도 받아와. 그렇게는 못해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재차 확인시켜줬더니 그 예비 시모라는 여자가 제 뺨을 후려치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아무리 그래도 저한테 손찌검까지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 너무 놀라고 당황했는데
예랑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길래 그래도 예랑이밖에 없다. 지 엄마한테 뭐라고 하려나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벌떡 일어나서 지분에 못 이기는 듯 발바닥으로 바닥을 쿵쿵 구르고 벽도 치고 탁자도 내려치고 꼴값을 떨더니 숨 한 번 고르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미쳤냐? 부모 도움 없이 시작하자고 말은 그렇게 했어도 진짜 이렇게 땡전 한 푼 안 받겠다는 건 줄은 몰랐지. 너희 엄마 재산이 얼만데 하나 남은 딸 시집 맨입으로 보내겠다는 거야? 어이없는 집구석이네. 뭐? 지금 말 다 했어? 진짜 너야말로 미친 거 아니야? 지금 나한테, 아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야? 뭐, 왜? 내가 못할 말이라도 했어? 너는 제정신이 아니고, 너희 엄마는 개념도 염치도 없는 거 아니냐고. 내 말이 틀려? 아우, 진짜, 이거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그러면서 난리치는 거예요. 믿었던 예랑이마저 그런 속내를 숨기고 저희 친정에서 떨어지는 콩고물 바라고 저한테 그렇게 잘하면서 결혼하려고 했던 거란 걸 한순간에 깨닫게 됐으니 저 너무 허무하고 분했습니다. 기가 막혀 말도 잘 안 나왔지만 정신 가다듬고 예랑이에게 말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동안 나한테 했던 것들은 다 연극이었어. 우리 힘으로 살자고 하는 거 너도 좋다고 했잖아. 이게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엄마, 얘는 이 뺨한 대로 정신 차릴 애가 아니야. 이거 진짜 제정신 아닌 년 아니야. 내 말이 미쳐도 보통으로 미친 년이 아닌 거야. 예랑이와 예비시모는 서로를 쳐다보며 맞장구를 치더니 예비시모는 더욱 당당해진 태도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그딴 식으로 나올 거면 우리 아들 너랑 결혼 못 시킨다. 그래도 뭐라도 하나 받아올 거라 생각하고 내가 그 승질 더러운 너희 엄마의 똥오줌까지 내 두 손으로 받아내면서 지극정성 수발을 들었더니 뭐가 어쩌고 어째? 그러니까 뭐라도 받아낼 심산으로 저희 엄마 간호를 맡아서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미쳤다고 나서서 그걸 도맡아 있겠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얘기를 그렇게 당당하게 하세요? 그게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 않아요? 아이고, 자랑스럽지 않을 건 또 뭐야? 부모 도움 없이 네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말이 뭐 잘난 말인 줄 아니? 떠먹여준다고 해도 안 받아 처먹겠다는 등신 같은 년이 어딨어. 지 밥그릇 간수도 못하는 년 어디다 쓰냔 말이다. 난 그런 며느리 내 집에 들일 생각 없다. 어림없지. 엄마가 나설 것도 없어. 저런 년은 나도 싫어. 내가 더 싫어. 저런 거랑 평생 어떻게 살아? 평생 어려운 거 모르고 살아서 돈 소중한 것도 모르고 꿈속에서나 사는 년. 얼른 떼어내고 좋은 여자 다시 찾으면 돼. 아유, 그래. 그렇고 말고. 너 아직 어린데 저런 년한테 30도 안 돼서 그렇게 와서 평생 궁상 떨면서 살 일 있어? 엄마, 걱정 마. 나는 절대 그렇게 안 살 거니까 엄마는 걱정할 것도 없어. 아이씨, 재수없게 저런 년 때문에 시간 낭비만 했지 뭐. 아깝게. 에이씨. 모자가 그렇게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고 난리치는 걸 보고 앉았으니 기가 찼는데 저는 똑같은 인간 돼서 소리 지르고 난리치는 대신 가방에 있던 서류 한 장을 조용히 꺼내놓으며 말했어요. 그래? 나 같은 년 필요 없다고 하니까 나도 당신 같은 사람들 옆에 있을 이유가 없겠네. 그런데 나는 필요 없을지 몰라도 이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약이라도 좀 올려주고 가야겠어. 제가 두 사람 앞에 꺼내놓은 서류는 등기 서류였고 이어 그 건물을 찍은 사진 한 장도 그 위에 올려놨더니 그 모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입덕 벌어져서 다물지를 못하더라고요. 이제 이쯤에서 그 등기 서류가 뭔지 설명을 좀 해야겠죠? 사실 제가 엄마한테 받은 게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엄마한테 괜찮다고 결혼도 내 힘으로 하겠다고 한 건 다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엄마가 엄연히 내 몫으로 정해놓은 거라며 현금 증여를 해줬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엄마에게 받은 돈으로 뭘 샀냐면 전에 예비 시모가 시외조모랑 함께 식당 하다가 쫓겨났던 그 상가 1층짜리 그 상가 건물 매매 계약을 한 거였어요. 애초에 예비 시모를 생각하며 그 건물을 산 것이고 깜짝 선물처럼 예비 시모에게 알릴 작정으로 그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저는 예비 시모가 그 건물에서 그렇게 쫓겨난 게 두고두고 얼마나 분했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예비 시외조모까지 잘못되셨으니 전 정말 그 건물 주놈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었고 그놈 잘못되는 꼴 보겠다는 심정으로 그 식당 자리 어떻게 되나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예상대로 그 건물 주놈은 예비 시모 쫓아내고 그 자리에서 지가 그 식당 그대로 장사를 시작했는데 장소만 그대로면 뭘 해요? 음식 맛은 흉내도 못 냈을 테니 단골들은 진작에 다 발길 끊었고 모르고 찾아왔던 사람들도 이게 뭐냐, 맛이 왜 이러냐, 유명한 식당 맞냐 하고 아는 사람들이 그 식당 주인 바뀌고 맛도 다 바뀐 거라며 예전 그 식당 아니라고 하니 소문 다 나서 장사도 안 되고 다 망해가는 것 같길래 인과응보 쌤통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또 저희 엄마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고 있는 예비 시모가 틈틈이 옛날 식당 하던 시절 이야기를 하며 시외조모와의 추억을 그리워하는 걸 보고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식당을 되찾아올 방법이 없을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엄마한테 증여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식당 건물주 찾아가 식당 자리만이라도 부분 매매하라고 설득할 작정이었죠. 부분 매입을 하면 그래도 그 공간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니 지난번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쫓겨나는 일 없이 마음 편히 그 자리 지키며 일할 수 있게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고맙게도 마침 그 건물 전체가 매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잘 됐다 싶어서 바로 매입했고 예비 시모에게는 기회 봐서 선물처럼 그 등기 서류 보여드리며 보증금, 권리금, 월세 다 필요 없으니 마음 편히 거기서 다시 식당 하시라도 할 참이었어요. 뭐가 좀 복잡한가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저는 엄마한테 현금을 증여받아 그 건물을 매입한 것이니 엄마한테 건물이나 집 같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예비 시모가 건물 증여 물었을 때 그런 거 없다고 말한 건 따지고 보면 거짓말도 아닌 거예요. 물론 그 이유만으로 고지식하게 그렇게 대답했던 건 아니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지만 말이에요. 사실 엄마가 결혼 전까지는 증여 재산이나 제가 매입한 건물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내가 니들 결혼 허락도 했고 니들이 지금 결혼 준비도 하고 있지만 사람이라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엄마는 실컷 허락까지 다 해줘놓고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아이, 뭐 결혼 준비하다가 파토라도 나면 좋겠어? 엄마 말 고깝게 듣지 말고 잘 생각해봐. 어차피 결혼해서 얘기하나 지금 얘기하나 그 건물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달라질 것도 없는데 이번만큼은 엄마 말 듣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비밀로 하라고 해. 아유, 우리 엄마 진짜 진지하게 말하네. 왜요? 무슨 이유라도 있어?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네 예비 시어머니가 엄마를 정말 정성껏 돌봐주는 걸 보고 나도 고마운 마음이 생겼던 건 맞지만 언뜻 그 여자 속물근성을 봤지 뭐야. 무슨 말이야? 속물근성이라니. 무슨 일인데 그래요? 뭐 엄마 말을 제대로 해봐. 내가 건물이나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는 통화라도 하면 아주 바짝 붙어서 뭐라고 하는지 귀를 쫑긋 세우는 게 빤히 보였고 더러는 내 재산에 대해 슬그머니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거야 일단은 뭐 궁금할 수도 있지 뭐. 순수한 호기심일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거동이 불편하니 네 오빠가 건물 관리하면서 나한테 이것저것 보고하러 집에 와서 내 서류에 서명 같은 것도 하고 그럴 일이 많았는데 아이 그러면 그렇게 눈을 힐끗거리며 무슨 서류인지 쳐다보더라고. 그런 모습을 몇 번이나 봤어. 그게 순수한 호기심이니? 뭐 진짜 궁금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이, 그게 꼭 나쁜 거라고 할 수도 없는 거지 뭐. 그 여자가 내 재산에 관심이 많다는 건 분명한 거고 욕심 없이 순수하게 관심을 가질 리도 없어. 네가 그 눈빛이나 표정을 못 봐서 그래. 이거를 뭘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거야 정말. 아유 답답해.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엄마가 괜히 기분 탓으로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엄마 말처럼 결혼 후에 얘기하는 것으로 조금 미룬다고 달라질 것도 없다 싶었어요. 사실 결혼식장 들어갈 때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도 맞는 말이다 싶기도 했고 말이에요. 그래서 믿고 있는 예랑이지만
마지막 테스트 한 번 한다는 생각으로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것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새언니 개업식에서 오빠가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듣더니 그 길로 따로 얘기 좀 하자고 해서 결국 제게 엄마 증여재산 물어보며 본색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 같길래 더더욱 의심이 생겨 엄마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싶었기에 증여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얘랑이랑 둘이서 꾸려가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 그것들은 완전 미쳐서 미천 다 드러나는 짓을 제 앞에서 가감없이 보여줬던 거고요. 그것으로 저는 그것들 실체를 파악했고 아무 미련 없이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약 올릴 심산으로 그 등기 서류를 보여준 거였어요. 그걸 왜 가지고 있었냐면 세무 관련 상담 때문에 등기 서류를 뽑아놨었는데 그 사무소에서 사진도 있으면 같이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사진이 왜 필요하냐고 하니까 건물 상태나 특성을 자세하게 봐야 한다면서 있으면 가져오라고 해서 사진이랑 등기 서류 뽑아놓은 걸 같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마침 잘 됐지 뭐예요. 파혼하자 소리는 내가 해야 하는 건데 그쪽에서 먼저 그렇게 나와주니 이걸로 복잡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할게. 좋아, 파혼이야. 파혼해. 그랬더니 예비 시모 예랑이 기겁을 하며 방바닥에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랑이는 비굴한 웃음을 얼굴에 걸고 떨리는 목소리로 구질구질한 변명을 했어요. 장모님이 그렇게 경우 없는 분 아니신 거 진작 알고 있었는데 네가 너무 실감나게 놀려먹으니까 깜빡 속았지 뭐야. 내가 난리쳤던 것도 그렇게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한 거야. 내 진심은 네가 더 잘 알잖아. 그지? 진심? 그래. 덕분에 오늘 아주 제대로 알게 됐지. 고맙게 생각할게. 아니 그게 아니지. 그동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 그거 잊으면 안 돼. 나 너한테 정말 진심이었어. 지난 시간 쌓아온 것들에 호소하면서 헛소리 해봤자 다 소용없어. 어이없네 정말. 그거 다 우리 엄마한테 뭐라도 받아낼 속셈으로 그랬던 거 아니야? 돈 욕심에 참고 숨기고 연극한 거 다 드러났는데 뭔 소리야. 아니야. 아니야. 진짜 그런 거 아니야. 나 너한테 정말 진심이었고 지금도 그래. 나 너밖에 없어. 너 만나는 동안 너 배신한 적 한 번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나 너 사랑해. 사랑?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넌 나를 사랑한 게 아니고 우리 엄마 돈 노리고 일을 한 거지. 근데 그 일 깽판 났으니까 보수 못 받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너 진짜 딸처럼 생각했다. 돌아가신 우리 엄마는 널 또 얼마나 예뻐했니? 돌아가신 우리 엄마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줘라. 여기서 돌아가신 할머니 얘기가 왜 나와요? 정말 어이가 없네. 평생을 어렵게 살아서 각박해져서 그런 거야. 우리가 원래부터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 우리 엄마를 보면 알잖니. 그러니까 우리 엄마를 봐서라도. 예비 시모는 절절매며 저한테 빌면서 돌아가신 시외 조모까지 이용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 정말 뚜껑 열리더라고요. 등기 서류 그거 보여주고 약 올려주고 돌아서려고 했는데 정말 사람 인내심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못 참겠는 거죠. 지금 어디서 돌아가신 분까지 팔아가며 개소리라는 거예요. 나 할머니 정말 좋아했는데 할머니라면 지금 내가 하는 거 보고 잘한다고 하실 거예요. 사는 게 각박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처럼 무책임한 말도 없는 거죠? 아니다. 아니야.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는 다 아실 거야. 엄마는 다 아시고 말고 내가 엄마 딸인데 내 엄마 내가 잘 알지. 그럼? 어렵게 살았다고 다 당신들처럼 되는 거 아닙니다. 할머니는 당신들이랑 달라요. 할머니 생각해서라도 나는 당신 같은 사람들한테 참교육해주고 싶다고요. 제가 시외조모를 특별히 좋아했던 건 물론 시외조모가 저를 예뻐하며 잘 대해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는 분이셨던 걸 잘 알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예비 시외조모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걸 몸소 보여주시는 분이셨거든요. 예비 시모 식당이 근사한 식당이 아니라 보통 평범한 소시민들,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많이 오시던 곳인데 저도 아는 가끔 오시는 손님 중에 무슨 어디 사채하는 사람이라던가 하여간 회장님 소리 듣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예비 시모는 그분만 오면 반색을 하고 유난을 떨면서 특별히 더 챙기는 게 눈에 보였죠. 그런데 시외조모는 그 사람도 똑같이 한 사람의 손님으로 대했을 뿐이었고 오히려 행색 허름한 분들을 더 살뜰히 챙기는 그런 분이셨어요. 할머니 얘기를 하니 또 갑자기 할머니가 보고 싶고 그렇기도 해서 마음이 아프네요. 하여간 제가 예비 시외조모 가지고 사람 마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예비 시모한테 질색하며 난리를 쳤더니 예비 시모는 또 자기가 저희 엄마한테 잘한 거 생색 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열심히 한 거 알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공짜로 해준 것도 아니고 정식으로 계약서 쓰고 보수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부당하게 요구한 것도 아니고 성심껏 해준 것 고맙지만 그 또한 우리 엄마 재산에서 떨어질 콩고물이라는 보너스 바라고 한 일일 텐데 안타깝게도 그 보너스는 날아간 거라고요. 이제 엄마 돌보는 일도 그만해도 돼요. 다시 볼 일 없을 것 같네요. 그렇게 다 뿌리치고 나와버렸죠. 집에 와서 엄마한테 사실대로 다 말했더니 그럴 줄 알았다며 어쩔 뻔했냐고. 그래도 그 인간들이 이제라도 본색 드러내줘서 얼마나 다행이냐. 결혼하고 알았어 봐라. 이혼하는 게 보통 일이냐. 하며 잘 됐다고 다행이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엄마한테 속물스럽다 소리까지 하며 대들었던 저였기에 엄마 말이 다 맞는 거라는 게 밝혀졌을 때 엄마가 저를 두고 비아냥거리진 않을까 했는데 그러진 않으셨고 정말 저를 걱정하는 엄마 마음을 그제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간 제가 엄마한테 모질게 말했던 게 더 죄송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엄마도 이제 성질 까탈 안 부리고 몸 힘든 것도 참아볼 테니 다시 센터에 부탁해서 새 요양보호사 불러달라고 하길래 우리 엄마가 웬일인가 싶어 저도 엄마한테 고맙다고 했답니다. 다음 날 새 요양보호사가 저희 집에 와 있는데 예비 시모가 엄마 돌보겠다며 부득부득 밀고 들어온 거예요. 새로운 분이 봐주실 거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다고 난리치면서 저랑 저희 엄마 앞에 엎드려 또 싹싹 빌기 시작하는 거죠. 오해가 깊은 것 같아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모르겠구나. 사부인,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마음이 많이 상했는데 사부인께서 좀 도와주세요. 제 마음은 그동안 제가 사부인께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래, 말씀 한번 잘하셨네. 그렇죠. 그 진심 내가 수도 없이 봤지. 그 탐욕스러운 표정으로 내 재산 얼마나 되나 힐끗거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닌데.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럴 마음으로 그랬던 게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나는 당신이 그렇다는 걸 확신했지만 착한 내 딸은 끝까지 당신이랑 당신 아들 믿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이라고 엄마 소원이라고 하고 그 식당 계약한 건 숨기고 있어 보라고 했던 거예요. 내 똥오 좀 받아낸 걸로 내 환심 제대로 샀다고 생각했나 본데 나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에요. 엄마가 제게 모든 걸 코치했다는 걸 알게 된 예비 시모는 엄마를 설득하는 것도 소용없다 싶었는지 바로 말을 바꾸더라고요. 아유, 그 식당은 우리 엄마와의 소중한 추억이 가득한 곳이야. 너도 알잖니? 월세 내고서라도 장사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다오. 아유, 이게 부탁이다. 제가 어저께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저한테 다시는 할머니 갖고 뭘 어떻게 해볼 생각 마시라고요. 어떻게 할머니를 이렇게 이용하죠? 예, 이것만큼은 정말로 진심이야. 그 식당 다시 내가 맡아서 엄마한테 물려받은 손만 이어가며 살고 싶어서 그래. 예, 도와다오. 이렇게 부탁할게. 아니요, 전 그러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런 마음 있으면 어디서라도 못하겠어요. 어차피 월세 내고 장사할 생각이면 그 마음으로 다른 데 가서 열심히 하시면 되겠네요. 사정사정하는 예비 시모였지만 저는 그렇게 해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럼에도 끈질기게 매달리는 예비 시모를 쫓아낸 건 저희 엄마였어요. 저희 엄마가 편마비로 누워있긴 하지만 그 성질 대단한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요. 어찌나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호통을 치는지 예비 시모가 겁을 먹고 뒷걸음질을 칠 정도였어요. 하여간 그렇게 예비 시모 다시 쫓아내고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저희 엄마는 제 파혼을 겪으면서 아직 자기가 할 일이 많다며 의지 불태워 재활 더 열심히 받고 계세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병원비 팍팍 쓰며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있는 데다가 무엇보다 엄마 의지가 강하니 확실히 차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씩 나아지는 게 보이니 엄마는 더 힘을 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더 좋아요. 병원에서도 늘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시니 저희 엄마 회복하면 오빠 새언니랑 조카들 다 데리고 가족여행 가자고 벼르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며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전예랑이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제가 친구들에게도 전 예랑이를 자랑스럽게 많이 소개하고 그랬었다고 했잖아요.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럽네요. 그런 인간인 걸 모르고 전 그런 인간을 그렇게 자랑스러워 했으니 말이에요. 하여간 그랬기 때문에 전 얘랑이 얼굴을 아는 제 친구들이 꽤 많은데 그중 한 친구가 전화를 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대학 선배 언니가 잘생기고 착한 연하 남친 생겼다고 자랑하며 소개해준다고 해서 나갔더니 그게 제 전 얘랑이었다고 말이에요. 그 자리에는 서로 어색하게 모른 척 했다는데 아무래도 찜찜해서 그 선배 언니한테 제 파혼 이야기를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럴 만도 하죠.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제 친구들은 다 알거든요. 제가 그냥 다 얘기했어요. 그토록 자랑하던 제 예랑이가 실은 그런 인간이었다는 걸 밝히는 게 처음엔 좀 부끄럽다 싶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생각해보니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런 인간한테 잘못 걸려서 속고 있었던 건데 제가 부끄러울 건 아닌 거죠. 그래서 파혼 얘기하면서 있는 대로 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친구도 찜찜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선배 언니가 먼저 그놈이랑 헤어졌다며 알고 보니 순속물 덩어리라고 하더래요. 그 인간 친구들 소개받으러 나간 자리에서 잠깐 자리 비운 사이 지들끼리 나이 좀 많고 덜 이쁘면 어떠냐. 좀 사는 집 여자라며 하면서 키득거리는 걸 듣게 됐다고 말이에요. 똥 밟았던 거라며 재수 없다고 욕을 해대기에 제 친구가 제 파혼 얘기까지 해줬더니 그거 완전 작정하고 나선 놈 아니냐며 자기 지인들 있는 단톡방에 그 새끼 사진 뿌리고 남자 꽃뱀이라고 널리 널리 알려야겠다고 했다네요. 다시 한번 그런 놈한테서 벗어난 걸 천운으로 여기고 평범하고 평온한 일상에 감사하며 살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은 저처럼 이런 나쁜 놈한테 걸리지 마시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일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